황순원 단편선. 황노인. 내일이 황노인의 환갑이었다. 그러나 어쩐지 오늘과 내일이 어서 지나가기를 바라는 황노인이었다. 2, 3년 내 특히 황노인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북적거리는 자리가 싫었다. 이번 환갑에 크고 작건 간에 잔치 같은 것을 전혀 그만두게 한 데에도 첫째, 거기에 들 비용이 근 농가인 황노인에게 무서워서였지만 그 속에는 여럿이 모여 북적거리게 싫은 탓도 없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이 저녁에 벌써 사랑방에는 몇몇 늙은이들이 몰려와 목청 돋운 잡담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황노인은 오늘따라 더 그들과 함께 잡담 같은 것을 할 생각이 나지 않아 피하듯이 나와 안뜰 어정거리고 있었다. 뒷짐을 지고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다. 물론 별 할 일이 없이 한가한 데서 온 습관은 아니었다. 황노인에게 있어 그것은 그대로 이제 손대어 할 일을 찾고 있는 자세와도 같은 것이었다. 부엌 앞에 오니까 안에서 그릇 다루는 소리에 섞여 동네 여인들의 말소리가 들려 나왔다. 아무래도 내일 아침에 찾아오는 동네 늙은이들에게만이라도 약주 한 잔씩은 대접해야겠는데 그 안주 만들 공론들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황노인은 목소리로서 이건 누구 엄마고 이건 누구 할멈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부엌 안 여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가슴속 한 구석이 비어옴을 느꼈다. 거기에 꼭 들어 있어야 할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음으로인 듯. 황노인은 그곳을 떠나 대문께로 나가다가 거기 흘려있는 콩깍지를 보고 아껴들 떼지 않고 하며 그것을 줍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다시 오늘과 내일이 얼른 지나갔으면 했다. 이때 긴제의 시집간 딸이 잠든 젖먹이를 업고 손에는 보따리 하나를 들고 사내와 계집애의 손목을 잡은 남편과 함께 대문을 들어오면서 콩깍지를 줍는 아버지를 발견하고는 여전하신 아버지, 그렇더라도 오늘 내일은 좀 가만 계셔도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하는데 황노인이 인기척에 고개를 들어 딸의 일행을 보고 너희들 오니 하고는 그냥 허리를 굽혀 콩깍지만 줍는다. 아버지 인사 받으십시오 하고 딸이 절을 하니까 그제야 황노인은 허리를 펴며 관돌 하고는 사위의 절까지 받고 이어서 딸이 어서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라고 해서 하는 외손자의 절마저 관돌 관돌 하는 말로 받고 나서는 다시 콩깍지를 꼼꼼히 줍기 시작하며 고생스럽게 뭘 하려고 들어오노 한다. 딸은 안으로 들어가며 어린애가 얼마나 컸느냐고도 물어주지 않는 아버지가 좀 속으로 섭섭했다. 그렇지만 그러시다가도 이제 애가 울고 그러면 어김없이 업어주실 테니 두고 보지. 그러면서 언제나 친정에 오면 맛보곤 하는 집 안이 빈 것 같은 허정감을 어쩌지 못한다. 역시 어머니가 안 계신 탓이로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찡했다. 잠든 애를 내려 눕히는데 부엌 셋문이 열리며 아이고만이나 하고 원땅집이 쨍쨍한 목소리로 반긴다. 딸의 안녕히들 계셨느냐는 말에 이어 부엌 여인들이 제가끔에 제재한 인사와 애에 대한 말을 한마디씩 한다. 황노인이 주워 모은 콩깍지를 들고 부엌문 앞에 왔을 때에는 딸이 형님 나 못에 걸린 저고리 입었시오 하는 것이 헌옷으로 갈아입고 부엌에 내려온 게 분명해 부엌 여인들의 뭐 할 게 있다고 쉬어서 차차 나오디 하는 말소리가 들렸다. 황노인은 콩깍지를 부엌으로 들이뜨리며 나무들 좀 아꼈대라고 한마디 한다. 딸은 또 속으로 여전하시군 하며 좀 전에 어머니 생각으로 얹어놨던 마음 대신에 이번에는 부엌의 주인이 되어 그것에만 분주히 돌아가기 시작한다. 황노인은 닭 모이를 줘야 될 걸 생각하고 광으로 갔다. 그곳에도 황노인의 손이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었다. 좁쌀독 뚜껑이 열려 있었고 빈독 하나가 괸돌이 빠져 기울어 있었다. 황노인은 먼저 기운 독을 괴어 바로 잡아놓고 몇 번이나 바로 놓였나 움직여 본 뒤에야 좁쌀독 뚜껑을 덮고 수수한 줌을 쥐고 나오면서 아무거나 내 눈이 안 가면 모두가 이 꼴이라는 생각을 한다. 뒤따라 돼지 우리에 볏짚을 놓아줘야
할 것이 생각난다. 돼지우리에서 돌아오는데 대문에서 아들이 당손이에게 버섯 꼬치가 비죽이 나온 구럭을 집어가지고 서서 웬 사람 둘과 말을 주고 받고 있다. 먼 빛으로도 상대편 늙은이나 젊은이의 행색이 틀림없는 제니 광대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아들은 그들에게 환갑 잔치를 하지 않는다는 말로 어디떡을 치나 지짐 빈대떡을 붙이나 보라고 한다. 황노인도 그 옆을 지나면서 혼잣말 같게 잔치놀이가 다 뭔가 했다. 그리고 부엌 쪽으로 가 황노인은 돼지물 니띠 말고 끓여라 한다. 며느리의 목소리로 예 하는 대답이 나왔다. 새끼 낳게 된 거 요새 좀 잘 먹여야 된다. 부엌 안에서는 원땅집이 나지막이 죽인 웃음을 킥킥거리며 아무렴 돼지물 니질라고 무더니 끙끙 하시다는 말소리가 들려나왔다. 황노인은 아무 일에나 경해배는 원땅집이 더구나 이 집 저 집에서 빌려온 그릇이나 깨뜨리지 않았으면 다행이겠다고 생각하며 무심코 대문간 쪽으로 돌린 눈이 거기 그냥 무엇을 조르고 서 있는 늙은 제니의 눈과 마주치자 저게 누구야 하는 생각에 가슴이 울렁거려졌다. 그러고는 좀 더 분명히 보러 그리로 가까이 가며 틀림없는 차손이다. 차손이다 하는데 늙은 제니도 이 편을 알아본 듯 같이 온 젊은이의 팔소매를 잡아당겨 가자는 뜻을 표하고는 앞서 돌아선다. 젊은 제니는 어쩐 일인가 싶어 머뭇거리더니 늙은 제니의 뒤를 따라서며 무어라 불평스러운 소리를 웅얼거렸다. 황노인이 늙은 제니의 뒷모양을 바라보며 당손이에게 가서 대 제니들 오래라 했다. 이번에는 아들이 어쩐 영문인지 몰라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어서 가서 오래라. 황노인의 명령하듯 하는 어조에 당손이가 메고 있던 구럭을 내려놓고 허둥허둥 제니들을 쫓아나갔다. 제니들은 당손이에게 불려 섰으나 늙은 제니가 이 편을 바라보고는 젊은 제니에게 무어라 말하고 다시 당손이에게 무어라 말하는 품이 웬만해서 말을 들을 성 쉽지 않았다. 황노인은 자기가 거기 있으면 늙은 제니가 꺼려하리라 생각되어 안으로 들어오는데 아들이 아버지 들으라는 듯이 그리고 아버지의 의견을 묻듯이 돈량이나 줘 보내야겠군 한다. 황노인이 걸음을 멈추고 무슨 말을 할 듯하다가 그만두고 그저 재워 보내두록 해라 하고 사위가 있는 삼간 윗간으로 들어간다. 댁에선 다 안녕들 하시디? 예. 내가 지금 애가 몇이디? 셋이요. 사내 애가 둘, 계집애가 하나? 아니요. 사내 애가 하나, 계집애가 둘이야요. 하면서 젊은 사위는 이 꼭 처조부라야 오를 나이에 장인 영감이 요전번에 왔을 때도 외손자와 외손녀의 수를 엇박겨 알더니 이번에도 또 그런다고 다른 일과 달리 이것만은 왜 그렇게 엇바꿔 기억하는지 모를 일이라고 생각하며 어서 늘 처남 대신을 하는 처조카 당손이가 돌아와 이 어렵기만 한 장인 영감은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언뜻 장인 영감의 얼굴을 쳐다보았으나 이미 거기에는 지금 말한 외손녀, 외손자에 관한 이야기 같은 것은 귀에 담고 있지 않은 듯한 눈길이 그저 눈앞 한 곳에 멈춰져 있을 뿐이었다. 이런 눈을 한 황노인의 손은 또 저도 깨닫지 못하고 끝이 노랗게 된 흰 수염 끝만을 비비적거리고 있었다. 사실 황노인은 지금 늙은 제니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늙은 제니, 아니 차손이 그를 자기가 마지막 본 것은 7, 8년 전 윗골 박초신의 환갑 잔치에서다. 그새 퍽이나 더 늙었다. 걸친 옷도 더 남루하고 그러나 지금 황노인의 눈앞에는 늙은 제니의 그가 아니고 어린 차손이로서의 그가 보였다. 그 중에서도 벌거벗은 개울가의 차손이가 이것은 그동안 황노인이 여기저기 회갑이나 진갑 잔치에서 제니인 차손이를 볼 적마다 떠올려온 모습이었다. 차손이는 어려서부터 퉁소를 썩 잘 불었다. 여름에 미역감으로 나가서는 을의 풀잎을 뜯어 피리를 불었다. 아무 풀잎이나 차손이의 입술에 가 닿기만 하면 소리를 내는 듯 싶었다. 황노인은 또 그 피리에 맞추어 아직 어린 덜 된 청으로나마 타령을 부르곤 했다. 그러다가 12살 적엔가 황노인네가
남촌에서 지금 사는 고장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 그와 헤어졌다. 몇 해 뒤에 아버지를 따라 너머 동네 위진산의 진갑잔치 구경을 갔다가 제니들 틈에 이 차손이가 끼어 있는 걸 발견했다. 몇 해 만에 보는 동무는 또 해금을 아주 잘 켜고 있는 것이었다. 황노인은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제니를 둘러싸고 있는 구경꾼 속에 끼어 처음에는 저렇게 해금을 잘 켜 여러 사람의 갈채를 받는 애가 자기의 동무라는데 알 수 없는 자랑까지 느꼈다. 그러나 곧 황노인은 여러 사람이 제니를 한 놀이객감으로 여기는 걸 깨닫게 되자 도리어 자기가 차손이와 안다는 게 그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 겁이 나 해금 켜는 동무가 이 편을 발견하고 말이라도 건네면 어쩌나 싶어 사람들의 틈을 빠져나오고 말았다. 그 뒤에도 황노인은 이곳저곳서 제니들 틈에 차손이 해금 켜는 것을 보았으나 그가 자기를 알아채기 전에 먼저 피하곤 했다. 그러던 것이 황노인이 한 40 잡히면서부터 자기가 이 차손이와 어려서 동무였다는 게 무엇 부끄러울 게 있냐는 쯤 생각하게 됐을 때에는 이번에는 저편에서 먼저 외면을 하고 말았다. 그것은 물론 이 편을 생각해서 하는 그런 외면이었다. 황노인은 어떤 슬픔을 느꼈다. 그 뒤부터는 차손이의 외면이 있을 때마다 황노인은 똑같은 슬픔을 느껴야만 했다. 그런 차손이가 오늘 그냥 가고 만다면 여태까지와는 비기지 못할 슬픔이 올 것만 같았다. 뜰 안에 인기척이 났다. 수염 끝을 비비적거리던 황노인의 손이 멈춰졌다. 광에 붙은 일간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황노인은 저도 모르게 담뱃대에 불을 붙여 힘껏 빨아 삼켰다. 뒤이어 안도의 한숨이 담배 연기와 함께 길게 가슴속으로부터 새어나왔다. 딸이 오라버니가 돌아온 줄 알고 부엌에서 나온 듯 딸과 아들과 당손이가 서로 인사하는 말소리가 들리고 아들의 매부도 왔느냐는 말에 삼간 윗간에 있다는 딸의 말소리가 나고 이어서 이리로 걸어오는 발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다. 사위는 벌써 문 여는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고 일어나 있었다. 사위가 자기 아버지 나이벌의 처남에게 인사를 하려는 것을 아들이 문을 열어 잡은 채 아니 앉아있게 하는데 당손이가 들어왔다. 사위와 당손이는 서로 반갑게 마주보고 웃기만 했다. 그것으로 그들의 인사는 된 듯했다. 너 좀 작숙 동무해줘라 하고 황노인이 아들이 그냥 열어 잡고 있는 문을 나와 부엌으로 가 일간에도 손님 둘이 있다 했다. 며느리의 목소리로 예 하는 대답이 나왔다. 그곳을 떠나려다 황노인은 생각난 듯이 다시 돼지물 끓었으면 내다 줘라 한다. 예 역시 며느리의 대답이 나오고 뒤미쳐 부엌문이 열리며 딸의 고개가 나타나 아버지도 저녁 잡수시야디요 한다. 그럼 나도 먹을까? 하고 황노인은 오래간만에 어떤 식욕 같은 게 다 느껴지는 심정이었다. 그러나 밤에 자리에 누운 황노인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늙으면서부터 본래 그렇기는 했지만 이날따라 더 잠이라고 들었다가도 곧 깨곤 했다. 아주 어려서 어머니가 이제 몇 밤만 자면 생일이 된다고 해서 하룻밤 손꼽아 가다가 이제 이 밤만 자고 나면 된다는 흥분으로 잠을 못 이룬 일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 밤은 무어 그런 흥분으로서가 아니고 가슴속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말할 수 없는 어떤 공허감 때문이었다. 그런 속에서 황노인은 오늘 밤과 내일이 어서 지나가 주기를 다시 바라며 몇 번이고 몸을 뒤쳤다. 이튿날 아침에는 그래도 황노인은 또 전처럼 일찍 일어나 이날은 등에다 어린 외손녀까지 업고 뜰을 쓸기 시작했다. 한 절반 쓸었는데 아들이 달려와 우리가 쓸디 아느리요 하며 아버지의 손에서 비를 빼앗듯이 옮겨 잡는다. 오늘만이라도 자기에게 쓰레질 같은 것을 못하게 하려고 아들이 그러리라마는 환갑날이라고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법은 어디 있느냐고 황노인은 생각했다. 방문이 열리며 딸이 아바지 애 이리 주시고 옷 갈아 입으시라우요 한다. 황노인은 그만 두갔다. 닙고 있는 게 뭐 어들에서 갈아 입는단 말이가 상기 한 달 닙어도 일 없갔다 원 했으나
아들이 아버지의 하는 말이 좀 답답하게 생각된 듯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며 가라 니브 소고래 어건 해갖고 온 거 하여 황노인은 안으로 들어갔다. 흰 명주 바지 저고리에 회색 세루 조끼였다. 딸이 저고리 고름을 매주며 품이 좀 더 넓게 할까 했더니 그렇게 했으면 너무 넓을 뻔했군 한다. 황노인은 흰 저고리와 흰 수염 위에서 더 드러나 배는 검은 얼굴로 딸이 하는 대로만 맡겨두다가 문득 어려서 생일날이라고 검정 광목 조끼를 입혀주던 때의 어머니 생각이 떠오르며 가슴이 뿌듯해짐을 느꼈다. 그러자 어제부터 느껴지는 어떤 공허감도 이런 날이면 을에 있어야 할 것 같은 어머니가 없음으로 해서 오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됐다. 눈꼬리에 수없이 주름이 잡힌 검게 탄 어머니의 얼굴. 지금의 자기보다도 더 주름이 많이 잡히고 검게 탄 어머니의 얼굴. 이보다 젊었을 적 어머니의 얼굴은 얼핏 떠오르지 않는다. 황노인은 지금 이 늙은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속으로는 수없이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부르면서 딸은 아버지가 앞 한 곳만 바라보고 서 있는 것을 좀 더 어디 꿀리는 데나 없나 봐달라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 저고리 뒷도련을 잡아당겼다. 조끼 뒷도련을 잡아당겼다 하고 나서 모든 것이 뜻대로 맞고 더구나 지금 샘문 틈으로 부엌의 여인들이 들여다보며 잘 맞는다고 감탄하는 것을 만족히 여기면서 꼭 맞눈 안 맞을까봐 걱정했더니 했으나 좀만 형편이 못했으면 명주주의 두루마기마저 해다 드렸은들 오죽이나 좋았을까. 이제 진갑대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해다 드려야겠다고 그러니 제발 아버지가 오래 살아 계셔 달라고 비는 마음이 돼 있었다. 황노인은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진 데서 딸이 이제 자기 보고 무엇을 걱정했다는 말을 한 것 같음을 느끼며 어머니 생각에서 깨어나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었으나 아무것도 없음에 그제야 자기가 담뱃대를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벗어놓은 조끼에서 대와 쌈지를 꺼내어 담배를 피워 물고 혼잣말로 이렇게 도운 걸로 할 거 뭐 있나 원 하고는 밖으로 나왔다. 뒷짐을 졌다 검고 울퉁불퉁하게 마디가 진 큰 손이 흰 명주 저고리 소매 밖에서 더 검고 커 보였다. 뜰은 다 쓸려는 있었다. 그러나 아들의 손으로 옮겨진 비가 다시 당손이의 손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거기 쓸려있는 자국이 판 위에 있었다. 당손이가 쓴 데는 아들의 쓴 데와도 달리 그저 건성 빗자국만 나 있을 정도였다. 황노인은 속으로 무엇든지 자기의 손이 가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새 명주 옷을 입고야 어디 뜰 하나 마음대로 쓸 수 있나 불편하기도 하다. 어서 오늘이란 날이 지나가 벗어버려야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뜰에서 눈을 들던 황노인은 거기 떨어져 있는 단추 하나를 발견하고 집어든다. 하얀 사기 단추였다. 황노인은 언뜻 자기 조끼의 단추를 들여다보았으나 자기의 회색 단추는 물론 한 알도 떨어진 게 없었다. 황노인은 어떻게 이런 게 다 여기 떨어졌을까? 혹 증손이 녀석 외손자가 떨어뜨리지나 않았나 하며 집은 단추에 먼지를 불어 주머니에 넣는다.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새 옷 입은 모양이 더 늙어 보였다. 아버지가 무슨 수의 같은 것을 입고 걸어 나오는 드시기도 느껴졌다. 그러나 다음 순간 아들은 오늘 같은 날 그런 사위스런 생각을 해서 쓰느냐고 그 생각을 지워버리기나 하듯이 크게 고개를 돌려버리고 말았다. 저편에서 새 옷을 입은 외할아버지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증손이가 눈에 띄자 황노인은 주머니에 단추 생각이나 어디 내 좁게 단추 안 떨어댔나 보자 하고 가까이 갔으나 증손이는 외할아버지가 살펴볼 새도 없이 자기 조끼에 단추를 훗다 내려다 보고는 다 있어 하고 도리질했다. 당손이가 할아버지를 찾다가 거기 있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 사랑해서 좀 들어오시래요 한다. 그래. 황노인은 사랑 쪽으로 가며 거기서 떠들썩하게 들려 나오는 벌써 술기 돈 늙은이들이 산수짜리 타령에 그들과 함께 잡담 같은 것을 할 생각보다 혼자 밖에 있고 싶음을 다시 한번 느낀다. 황노인이
들어가자 여기저기서 만수무강하라고 제가끔 술 한 잔씩을 권했다. 그리고 황노인이 잔을 받을 적마다 건넌마을 오목녀 할아버지가 취기가 돈 되지 않은 목청으로 드십시오. 이 술 한 잔 드십시오. 하고 권주가를 불렀다. 황노인은 그저 조용한 곳에 혼자 있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러는데 밖에서 조판간 영감의 노친네 마누라 목소리로 우리의 할아버지 예 왔소 하고 찾는 소리가 들리자 조판간 영감이 미처 뭐라 대답할 새도 없이 오목녀 할아버지가 권주가를 끊고 여기 안 왔으다 하고는 일어서려는 조판간 영감의 바짓가랑이를 붙들려 했다. 나가네 하고 조판간 영감이 오목녀 할아버지의 손을 피하려다 옆 사람에 걸려 비틀거리니까 오목녀 할아버지가 대르케까지 내 팬내가 무서워서야 하여 온 좌중에 웃음판이 터졌다. 조판간 영감이 나가자 이번에는 여기저기서 판관해야 저런 판관은 처음이라는 둥 그러기에 몇 잔 먹고 가라니까 그냥 앉았더니 꼴 보라는 둥 밖에 나와서는 그렇게 딱딱한 위인이 노친네한테는 고양이 앞에 쥐라는 둥 우리 같아선 절에서는 못 살겠다는 둥 떠들어댔다. 황노인도 여태 조판간 영감의 노친네가 어디나 남편 가는 데마다 찾아다니면서 술을 못 먹게 하는 것을 아름답지 못하게 여겨오던 터이지만 좀 전 밖에서 조판간 영감을 찾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황노인은 퍼뜩 아내라는 생각에 그만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뒤이어 저렇게 남 흉하게 남편을 찾아다니는 노친네라도 있어 같이 늙는 조판간 영감이 얼마나 부럽게 배는지 몰랐다. 황노인은 저도 모르는 새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부엌 앞으로 갔다. 부엌 안에서는 여전히 목소리로서 누구 엄마, 누구 할멈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말소리들이 그릇 다루는 소리에 섞여 들려 나왔다. 그러나 들려 나와야 할 만한 목소리는 영 들리지 않는 것이었다. 황노인은 가슴속 한 구석에 어쩌지 못할 공허감을 느껴야만 했다. 그것은 어머니로 해서 느끼는 공허감과는 또 다른 공허감이었다. 부엌문이 열렸다. 딸이었다. 황노인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딸의 얼굴에서 지금은 없는 아내의 모습을 찾기라도 하려는 듯이. 그러나 젊은 딸의 얼굴에는 젊은 날의 아내의 얼굴 모습이 들어있을 뿐 웬일인지 같이 늙던 아내의 모습은 자꾸 안개 속 같은 데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딸은 아버지가 자기를 쳐다보는 것이 무슨 술안주라도 더 내가라고 온 것으로 알고 안주 좀 더 내갈까요? 한다. 아니, 그러고 그곳을 떠나려다 황노인은 생각나는 바가 있어 일간에도 술상 내갔디? 한다. 아까 다 내가는가 봅디다. 그럼 됐다. 그러면서 황노인은 자기가 왜 이 차손이와 술 한잔 나눌 것을 깜빡 잊고 있었을까 한다. 어제 저녁부터 해오던 생각인 것만 같은데 황노인은 술 한 병을 가지러 광께로 걸어갔다. 마침 광에서 달걀 하나를 쥐고 나오는 증손이와 마주치자 황노인은 또 정 너 좁게 단추 안 떨어댔나 봐라 한다. 이번에는 증손이가 자기의 조끼를 내려다보지도 않고 아까도 물어보곤 뭘 하고는 저리로 가면서 아마 외할아버지는 오늘 생일날이 돼 새 옷을 다 갈아입고 그래 기뻐서 자기에게 아까 물어본 말을 다 잊어버린가 보다 한다. 황노인이 술병을 들고 일간으로 들어서니 거기 술상에 마주 앉았던 늙고 젊은 제니가 놀라듯이 일어서며 자리를 비킨다. 아니 그냥들 앉아있게 하면서도 자기가 앉아야 딸아들 앉을성 싶어 황노인이 먼저 술상 앞에 앉았다.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꿇어앉는 두 제니에게 아니 편안히들 앉으라고 하였으나 그러나 그것은 이제 술이 도는 동안 차차 그렇게 되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황노인은 자기가 들고 들어온 병에 술을 따라 늙은 제니에게 내밀며 자 하자 늙은 제니는 아니 이거 하며 머뭇거렸고 자 들게 하며 황노인이 술잔을 밀어 맡기다시피 하니까 그제야 늙은 제니는 마지못해 두 손으로 공손히 잔을 받아들었다. 이 사람 예 아니 이 사람 얘가 무언가 우리가 아마 동갑이디 예 이 사람 또 얜가
그럼 우리가 다 환갑일세게래. 어서 술 들게. 황 노인은 좀 전에 사랑방에서와는 달리 이 동갑과 먹는 술이면 얼마든지 받을 것 같았다. 술이 몇 순배 돌았을 때 황 노인은 어떤 자꾸 흡족해지는 마음으로 참 동갑 해금 한번 켜게 했다. 늙은 제니가 순간 황 노인의 낯을 살폈다. 꽤는 날쌘 눈초리로 그건 그의 오랜 생활이 그의 몸에 붙여준 것인성 싶었다. 그러나 황 노인의 언성에서나 낯에서 조금이라도 자기를 놀이객감으로 여기는 빛을 찾지 못한 늙은 제니는 조용히 해금을 들어 줄을 골랐다. 타령을 켜게. 늙은 제니는 잠시 먼 것을, 아주 먼 것을 더듬는 듯 허공한 곳에다 눈을 주고 있더니 스르르 눈을 감으며 해금의 활을 긋기 시작했다. 황노인도 저도 모르는 새 눈을 감고 있었다. 이런 그들의 앞에는 작은 개울이 나타나고 개울뚝에는 감탄치를 한 벌거숭이 두 소년이 서서 한 소년은 풀피리를 불고 한 소년은 아직 어린 되자는 청으로 타령을 부르고 있었다.